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 문제 잠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자 논문 한 10여 개 표절 의혹이 지금 발생했네요. 네. 김민석 후보자 논문 표절 41% 표절, 이 문제도 충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문 표적을 해서 지금 학위까지 다 박탈되는 상황인데, 김민석은 아직 멀쩡합니다. 41% 표절인데도 김건희 여사 20% 정도 표절이어서 학위도 지금 날아간 상황인데, 그런데 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면서 부총리 겸하고 있는데, 제자 논문을 10개, 10여 개 정도 표절 의혹에 달했다. 이 사안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2025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도덕적 기준, 법적 자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면 본인이 비교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써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부족한 게 있어요. 하지만 요번에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주진우 의원하고 김희정 의원 등이 잘 못했습니까? 다 알게 됐잖아요. 논문 표절도 41%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나왔습니다. 근데 자꾸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뭘 했느냐, 부족한 게 있지만 그런 지적을 했을 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원래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인사 관련해서 TF를 꾸립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조져요. 그런데 언론사들도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패배주의적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자 41% 표절 의혹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합니까? 그러지 않, 넘어가잖아요. 뭉개고. 심지어 자기가 아들한테 아빠 찬스로 쓰게 해가지고 그 법안, 관련돼서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게 뭡니까? 표절 관련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법이잖아요. 저는 아들이 아빠를 먹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이런 표절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총리, 교육부 장관이면서 교육부 장관, 부총리, 이런 사람이 사실상 논문을 표절하고 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황당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제자 권모 씨의 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면 UGR의 보정 및 불쾌 글레어의 주관 평가에 관한 연구. 참 어렵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지만 저도 이게 전문적인 용어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가 그 밑에 보시면 똑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하나만 바뀝니다. 주관 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실험적만 들어가요. 실험적만. 장난칩니까? 저는 진짜 이거 표절은 뭡니까? 절도예요, 절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생각을 훔치는 거고, 사람들의 그 정리한 그 학업적 성과를 훔치는 겁니다. 이거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진짜 악행 중에 악행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석박사 학위 논문 자기 제자들 학위 논문들을 비슷한 시기나 길게는 1년 뒤에 학술지에 발표를 해요. 근데 제목도 저렇게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좀 악질인 게,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1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자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제자들의 논문을 베끼면서 1저자를 본인으로 한다는 게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교육부 장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아예 제자 논문을 언급을 안 한대요. 인용도 안 한대요. 어디에서 뭔가 했다고 하면 생각을 훔쳤는데 최소한의 각주 표시나 인용 표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제자 논문 10여 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무조건 지금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할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빼박이에요. 사퇴를 해야 되고, 저는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논문 표절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낙마한 사례는 언제도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예.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13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가 쓴 학위 논문을 그대로 좀 요약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런 앞서 언급된 두 분보다도 악질, 더하면 더했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논문도 논문이지만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서울대를 대한민국의 서울대 같은 국립대를 10개 만들자는 거잖아요. 아, 야, 이게 진짜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말장난이잖아요. 1년에 3조 원이 들거든요. 연 3조 원? 그거 누구 돈으로 하죠? 누구 돈으로 하죠? 김민석 후보자가 여튼 버는 거보다 더 쓰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그거 잘 돈을 만들어내나요? 국가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고 GDP 대비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저는 무엇보다도 국립대가 정상적으로 진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혁신을 하고 그런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국립대가 가지는 국립대, 군공립대, 국공립대 그리고 또 사립대가 전국적으로 한 180여 개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국립대만 돈을 연 3억씩 해서 됩니까? 역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나 좀 전 천민적인 사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혹시 봤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마 네.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있고 그 후에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 전공의 생활이라고 또 나왔죠. 시즌 2 형식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남자 의사 중에 이제 정준원이라고 있고 네. 레지던트의 고윤정이가 나오는데 그 정준원이 논문을 써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선배 교수 의사가 지금 이제 논문 이 표절과가 똑같이 본인은 하나도 논문에 사실상 기여를 안 하고 정준원이 쓴 것이 오니까 그걸 자기가 제1 저자로 바꿔버립니다. 슬기롭네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 그거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본분을 엄청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웃고 분노하고 그러기도 하고 고윤정이 왜 따지지 않냐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지금 이준숙이라는 사람이 제자 논문 한 10개 정도를 복사 붙여쓰기를 반복해서 쓰고 제1저자로 자기 이름을 올리고 이 실제로 그걸 했던 제자들은 그냥 단순 저자로 만든다. 사실은 교신 저자로 올려야 될 당사자가 제1저자로 올린다. 참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이 문제 지금 네. 아까 마지막에 서울대 뭐 10개 만들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한국의 대학들 순위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국내에서 서울대가 뭐 제일 앞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교육 경쟁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연구 논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과보다도 문과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논문 표절이나 했었고 복사 붙여쓰기 실력이 달인인 사람이 오면 세계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는커녕 엄청 후퇴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교육부 수장이 이런 사람이 오면 네. 우리나라 그 대학별 평가를 외국에서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이 마이너스 한 20 깔고 가는 거 아닌가요? 저 국가의 교육부 수장은 네. 논문 표절로 그럼요. 장관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하긴 뭐 근데 세트로 네. 어떻게 됩니까? 논문 표절을 누가 또 했습니까? 김민석 후보자 했죠. 총리. 그러네요. 근데 대통령도 논문 표절했잖아요. 야, 세트입니다. 그래서 줄줄이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가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존칭이 좀 과하다고 하는데 제 말투를 잘 보십시오. 제가 존중의 편인지. 네, 근데 뭐 써도 되고 안 됐어요. 저는 대통령이나 네. 누구한테 예를 들자면 그 무슨 장관 후보자나 네. 뭐 의원이나 당 대표나 이런 건 직책이기 때문에 그럼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그 근데 뒤에 저는 님자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래서 대통령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가천대 논문 표절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니까 다시 뭐 취하하지 뭐 갖다 주지 그런 식으로 가천대 비하 발언도 했거든요. 네. 사실상. 그래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논문 표절. 그다음에 또 김민석 총리 논문 표절. 또 여기에서 교육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10개 논문 표절. 이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표절 왕국이네. 표절 왕국. 표절 왕국. 이재명 정권은 표절 왕국이다. 네. 저 제1 수장인 대통령부터 지금 총리, 교육부 장관까지 뭐 그 사람만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장면 좀 살펴볼게요. 국세청장 후보자 차장하다가 그만두고 뭐 세무법인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렸다 이 얘기도 네. 나오는데 이 문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현역 의원이 이 국세청장이 됐어요. 네. 야, 그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장에 왜 민주당 의원인 임광현 의원을 왜 이 현역 의원을 국세청장으로 보냈을까? 어떻게 보세요? 뭐 말 안 들으면 세무조사 팍팍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 쪽 관련된 기업들은 예. 좀 여당 관련해서 잘해주는 사람들은 조금 무마하고 야당 쪽 관련해서 한 사람들은 말이 그렇지 정밀하게 다 들여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이게 엄청나게 진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도 본청에서도 조사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터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비례대표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청 관계자가 비례대표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대는 신기원이 많아요. 뭐 산무라고 해가지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자료도 없는 청문회가 있고 또 청문위원을 청문회하는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의원이 장관급이잖아요. 네. 국세청장이 차관급입니다. 차관급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권한이 있는 데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기관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금감원도 국세청. 있죠. 금감원. 네. 네. 금감원, 국세청이 있는데 국세청이 더 세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자하고 검사하고 국세청장 관계자가 있으면 네. 누가 밥을 사고 술을 사느냐 그러면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국세청 직원이 안 산다고 그럽니다. 검사를 만나도 안 산다고 하고 기자를 만나도 안 산다고 하죠. 국세청이 더 위에요. 위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자본주의 사회이고 네. 국세청이라는 건 이미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터느냐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정권에서 밑보이는 기업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민주당 쪽이란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재명이라는 대통령께서 보낸 거잖아요. 내 말 잘 들어라.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사람이고 나를 또 다시 어떻게 됐냐? 청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위치에 누구를 보낼 때 국민들이 저 위치에는 너무 노골적인 사람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뭉개고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시그널은 이렇군요. 그럼 앞서 네. 이제 털을 곳이 어디인지하고 네. 덮을 곳이 어디인지를 그 인물을 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파적인 인물을 노골적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거를 지켜보고 저 같은 사람은 비판하고 뭐라고 문제 제기하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서 해야겠구나. 그렇죠. 우리 세무조사 탈탈 털리면 그렇죠. 예. 그 전에 우리가 협조해야겠구나. 알아서 뭐 기부금이나 그런 거 잘해야겠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권력은 어떻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보복은 왜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몰래 해야 하는 거지. 그 권력 행사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지고지순하게 통합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번에 우리가 조금 지금 이건 다른 문제긴 하지만 국정원 2인자 넘버 2를 누굴 보냈습니까? 자기 국정원의 김희수 기조실장. 보냈죠. 예, 근데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자기 변호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기 변호인을 공천을 해서 배지도 달아주고 대통령실 정무수석 밑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정무비서관 민정비서관 그리고 법무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그런 사람을 쓰고 또 국정원에 자기 대북송금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재판은 중지시켰지만 예.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정보를 쫙 스크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평범한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돈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의 지지율과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놀이개 정도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부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